네. 열공 어벤져스 다시 시작합니다. 모든 게 새롭게 시작 뭔가 사운드 이걸로 대신하시는 시작 거예요? 사운드 같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 열린공감 다시 라이브 시작하는데 저희가 어저께 방송 끝나고 새벽 2시에 채널을 오픈을 하는 바람에 라이브는 그 채널 오픈하고 저희가 라이브 신청을 하고 24시간 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새벽 2시에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RTV와 그 김두일 TV를 통해서 여러분께 방송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사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 있었던 일들을 짧게 알려드리고 도대체 열린공감 TV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 이런 것들을 좀 짧게 알려드리고 저희가 이제 미처 드리지 못했던 조금 더 왜 우리가 이런 그 내부 고발이죠. 이런 내부 고발 그리고 스스로 자정 의지를 외부에 공개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정천수 그 전 대표가 저희가 가능한 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그 문제를 그 매듭 짓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끝내 저희가 정 전 대표에 대한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임 그리고 그 이후에 방송을 하기까지 이 문제를 외부로 공론화하기까지 저희들도 적잖이 많은 고민을 했었다라고 하는 점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는 제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도 관련 취재 때문에 긴급 방송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먼저 그 저희 열린공감 TV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지난 7일 이사회에서 그 정천수 대표이사의 해임안을 결정하고 바로 방송을 통해 이제 시민 여러분께 공지하려던 이사회 계획을 사실 그 제가 좀 막은 편이 있는데요. 이유는 그게 그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내부적인 저희의 흠결로 인해서 90만에 달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상처를 드리는 것보다는 봉합의 시간을 조금 더 갖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다행히 또 저희 이사진들이 저의 의견을 수용해 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정 대표와의 수차례 통화에서 정 대표가 직접 열린공감 TV 채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또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제 그 새벽 정 대표가 열린공감 TV 채널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제작진의 접근을 막았고요.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비록 그 정 대표가 어떠한 정당성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시민들과 소통하는 어떤 소통 채널에 대한 접근을 막았다는 그 사실은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열린공감 TV는 정 대표 개인의 채널이 아니라 시민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시민들의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제 방송 이후에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열린공감 TV 구성원들은 단 한 명도 결혼 없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단 한 명의 결혼도 없고요. 그리고 그 후원 관련 문의는 우선 저희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실체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고 다만 열린공감 TV 채널만 정천수 대표가 본인 소유로 완전하게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채널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비밀번호를 독자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저희도 어저께 밤에 한 3시간 정도 방어 시도를 했었는데 잠깐 사이에 저희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걸 못 잡아내서 뭐 그거 이제 오늘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저희가 이런 날이 올지는 몰랐는데 저희가 저희 스스로 탐사 취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왜 이런 상황에 올 수밖에 없었나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시민방송 RTV 그리고 김두일 TV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벌써 이 현재 RTV 채널인가요? 600여 명의 시민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들 팀이 지금 9,300여 명. 김두일 TV가 더 훨씬 많군요. 예, 그러면 정말 그 우리가 평소에 시민방송 열린공감 TV를 보시던 분들이 거의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신다. 한 8, 90% 정도. 네, 그 정도로 시청을 하고 계신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 좀 볼까요? 네. 기사에 좀 나왔더라고요. 언론 보도에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봤는데, 제목들을 보면, 대표 해임, 채널 중단, 열린공감 TV에 무슨 일이 있는가. 특히 이제 노컷 뉴스는 대표 해임에 채널 비번 무단 변경, 열린공감 TV에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열린공감 TV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대표 해임과 채널 비번 무단 변경 요걸로 주로 했는데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제목이 좀 비열해서 굳이 이제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진즉슨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표가 해임됐고 유튜브 채널이 현재 열린공감 TV 유튜브 채널은 어떤 시청자분이 농담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정천수 TV가 됐다 이렇게 농담을 하실 정도로 개인 채널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조선일보가 가장 공격적인 보도를 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조선일보는 오늘까지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이 정천수 이번 사태를 열린공감 TV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천수 개인의 비행의 상격이 그렇죠. 좀 강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열린공감 TV 전체에 흠집내기는 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보이고 거꾸로 어떤 면에서 이번 사건을 보도를 하는 것이 결국은 정천수 TV와 결별을 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열린공감 TV에 대한 사회적인 이목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보도를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월요일 또 낼 수도 있어요. 네. 네네. 저희가 지금 이제 다음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지금 기존에 우리 파란색 채널 아트가 있는 요 채널은 이미 개인 채널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저도 최근에 이걸 좀 알게 됐는데 어떻게 이 채널이 주식회사잖아요. 열린공감 TV는 주식회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정천수 개인 채널로 유지를 했던가 사실 그게 참 놀랍습니다. 저도 사실은. 네. 사실 저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은 내용이라 여러분들 의아해 하시겠지만 저희가 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이제 차일피일 시간을 미뤘던 거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제 나중에 하겠다 이러면서 미루면서 결국 자기 채널화가 되었고 개인 채널을 운영했을 때도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선의를 믿었던 거죠. 그렇죠. 그 누구도 저 채널을 개인 채널로 생각을 안 했던 것도 저희가 약간 방심했던 부분 같아요. 그런데 저걸 개인 채널로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 개인 채널은 구독을 해지해 주시고 우리 개인 채널 구독 해지해달라는 캠페인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저희 안 하셔도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을 해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문의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많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 열린공감 TV라고 되어 있으면 사실상 이제 정천수 TV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 정천수 TV에 대한 구독을 해지하시려면 지금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 구독 마크를 누르시면 해지가 됩니다. 구독이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오른쪽에 보이는 영상이 지금 4개가 올라가 있는데요. 요 채널이 현재 열린공감 TV 과거에 여러분들이 보시던 바로 공식 법인 채널입니다. 요 채널을 오피셜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확대하겠습니다. 예.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내일부터는 놓치지 않고 내일부터는 라이브 가능합니다. 라이브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네, 벌써 우리가 이 새로운 채널을 판 이후에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7만 명이 넘었습니다. 구독자가. 76,410
네. 3분이 계셨는데 이게 뭐 한 시간에 뭐 10,000명씩 막 올라가는 네. 거예요. 반면에 그 정천수 TV는 한 5만 명 정도가 빠진 것 네, 같죠? 빠졌습니다. 구독자가. 예.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대표이사를 해임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기에는 정말 많은 고민과 어떤 의혹 그리고 석연치 않은 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제보도 들어오고 또 미국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이 계속 저희들이 이제 파악하기 어려운 점까지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의혹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이 포착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좀 관련 내용을 조금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여기 이제 정 PD랑 어떤 시민 여기 미국에 있는 교민 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걸 그대로 이제 캡처를 해서 제보를 주셨는데 정 PD가 이제 그분에게 전화를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전화를 안 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공동기금을 재정을 담당하는 저에게 의논도 없이 이틀 동안 정 PD님이 전화를 기다려도 하지 않더니 LA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은행 전액을 찾고 은행 계좌를 폐쇄하려고 하신 분이라서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법정에서 소송을 하십시오. 저는 합법적으로 증거와 시애틀 대표와 합의해서 대처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 PD가 제가 지금 회사로부터 해임된 상태입니다. 그 돈은 시민들의 기금입니다. 제발 황 대표, 이 교민이죠. 황 대표에게 전액 보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황 대표가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정 PD는 마리님은 저희 지시 없이 임의로 기금을 옮겼습니다. 이는 심각한 횡령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참고로 저 이제 말이라고 이제 하는 분은 우리 이제 옵티머스 이제 사태 관련해서 저희 열린공감 TV와 많이 접촉을 했었던 옵티머스 전 대표, 네. 자산 전 대표는 이모 씨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정천수 전 대표의 이번에 시민 포탈을 위한 미국에서의 펀드레이징 과정에서 이제 재정 담당 CFO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네. 자, 그런데 LA로 갑자기 나타났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원래 그럼 어디 있다가 이렇게 나타난 거냐 물어봤더니 필라델피아에 있었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에서 6시간 비행기를 타고 LA로 와서 현금을 찾았다. 뭐냐면 필라델피아에서 LA로 오는 동안은 올 필요 없이 이제 제보자 얘기는 필라델피아에서 바로 계좌를 이체하면 되는데도 굳이 로스앤젤레스까지 날아가서 현금을 인출한 이유가 무엇이냐. 인출 시도를 하다가 이제 블럭이 됐습니다. 이게 차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 의도가 무엇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 그것이 위법한 행위에 기금을 은행에 예치된 것을 이제 현금으로 무단으로 인출을 하려 했던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 제보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렇게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 저 참고로 우리 정천수 전 대표가 필라델피아에 있었던 저 시각에는 원래 당초 필라델피아의 교민들을 상대로 모금 행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때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이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긴급하게 정 전 대표에 대한 해임을 결정을 했었던 시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 대표 그런 사실들이 이제 미국의 이제 교포 사회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때예요. 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민도 저희들한테 문의를 왔었고, 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해임 사실을 이제 알려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 전 대표가 본인이 이제 더 이상 모금 행사가 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인지했었어요. 저희한테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네. 그러면 그 이후로 좀 안전하게 그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돈을 교민들을 대표하는 신망 있는 우리 시애틀에 있는 우리 시민단체 대표한테 보내려고 했다고 얘기한다면 네. 저 계좌가 웨르파르스
파고죠. 웰스파고. 웰스파고. 옛날 최은순 씨가 네. 저기 양재택이 그 송금했던 네. 그죠? 네. 그래서 웰스파고의 이제 지점이 최은순 이제, 송금했던. 네, 저 필라델피아에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 교민 대표분한테 전화를 해서 네. 교민 대표분의 이제 계좌를 물어보고 그리고 난 뒤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웰스파고 지점에서 바로 계좌 송금을 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취재한 결과는 그 시민단체 대표한테 돈을 보낸다고 하면서 정작 시민단체 대표한테 연락도 없이 그리고 그분한테 계좌도 어느 계좌로 보낼지 부분들에 대한 확인도 없이 무작정 LA로 날아가서 먼저 18만 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미국도 그 와이어드 트랜스퍼라고 우리처럼 계좌 이체됩니다. 계좌 이체가 되죠, 당연히. 계좌 이체되기 때문에 6시간이나 비행기 타고 LA까지 날아갈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면 됩니다. 근데 왜 비행기를 타고 LA까지 가서 굳이 현금을 전액을 찾으려고 했을지. 근데 저 계좌 자체가 지금 정천수 PD는 그 무비자로 갔거든요. 이스타로 갔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는 계좌를 개설할 수 없죠. 그래서 그렇죠. 현재 계시는 그 CFO를 맡으신 말이라는 분하고 공동 계좌를 열었는데 이제 그거를 돈을 다 빼고 계좌를 닫으려고 하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당연하게. 저분한테 미리 이제 그걸 좀 상의를 했어야 될 상황이기도 했죠.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돈을 찾아서 뭘 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엉뚱하게 다시 마리님은 저희 지시 없이 임의로 기금을 옮겼습니다. 이는 심각한 횡령이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제 의심이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 돈을 이제 옮겼다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저 모든 상황이 지금 한국의 열린공감 TV가 관리를 했다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이 들고 있다가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갔다가 또 어떤 모르는 사람한테 갔다가 계속 돈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동안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어저께 그 기급 방송할 때 그 권혁 기자라는 분이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네네. 뭐 좀 이따 뭐 정 PD의 입장을 발표하겠다라든가. 근데 이제 권혁 기자가 살고 있는 곳이 LA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주거 추측해 보면 네. 그 LA에서 아마 환치기 하는 분들에 대한 취재를 아마 권혁 기자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네네. 그래서 그 인출을 해서 아마 환치기를 통해서 입금을 하고 아마 그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추측을 그 부분들에 추측인 것 대해서는 같아요. 먼저 네. 추측인 거 네네. 같고 네네. 그 뒤에는 이제 그 권혁 기자가 또 추가적인 해명이 있어요. 해명도 얘기할 그 겁니다. 부분들에 대해서 네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권혁 기자는 이렇게 이제 반론을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네. 여튼 정 대표는 LA 한은은행, 제가 지금 일부러 오타를 안 고쳤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이 손댔다 그럴까봐. 정 대표는 LA 한은행 CBB은행의 법인 계좌를 만들고 그 모든 내용을 은행 담당자에게 모두 이야기했고 시칠 진보연대로 넘기고자 거의 실시간으로 통화하며 진행했는데 결국 법인 계좌도 설립 못했고 법인 계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법인 계좌를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법인 계좌를 못 만들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은행 적 심사에서 요즘 제일 위험한 뉴스 생산 유튜브라는 유해 컨텐츠라는 이유로 저게 열린공감 TV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네, 네네. 그렇겠죠. 그다음에 그런 와중에 제 이모 씨, 그 마리의 남편이죠. 이모 씨의 와이프 개인 계좌로 온라인 이체를 해 버렸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개인 계좌로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침 9시부터 은행에 예약했었는데 은행에서 일 처리를 직원이 결국 은행 직원의 잘못으로 이것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걸로 그렇게 반론을 해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려면 요 계좌 18만 달러 미국에서 걷어들인 그 모금을 파킹해뒀던 이 계좌는 정 대표하고 그 다음에 이 대표의 와이프였던 마리 이게 공동 명의로 그 은행 계좌가 개설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 대표의 경우는 마리 본인 설명은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마리가 돈을 미리 자기하고 상의 없이 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선제적으로 가서 마리한테 알리지 않고 18만 달러를 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만 달러를 빼서 저기 설명은 그런 거죠.
그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그 법인 계좌에다가 그 파킹을 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의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저게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궁극적으로 법인 계좌에 파킹 시키는 게 아니라 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애틀 진보연대, 시애틀에 있는 우리 이제 시민단체 대표에게 이걸 넘기려고 했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상당히 상식적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게 바로 그 계좌에서 시애틀 진보연대 분의 이 지정하는 그런 계좌로 바로 그냥 계좌 입금하면 되는데 그죠? 왜 굳이 다시 또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그 법인 계좌로 돈을 파킹을 한 후에 그거를 진보연대 시민단체 대표에게 넘기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이러한 과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 황 대표하고 사전에 상의를 했었느냐. 그러니까 상의를 안 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이 법인 계좌를 만든 후에 이걸 대표님한테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황 대표와 사전에 상의를 했다고 한다면 시민단체 대표하고 그러면 이 과정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네. 그러면 이 마리가 무단 인출하는 것을 먼저 막기 위해서 자기가 선제적으로 가서 마리가 돈을 빼기 전에 본인이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넣어서 그 진보연대 시애틀 진보연대 대표한테 보내기로 했다. 이러면 말이 되는데 이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천수 전 대표가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명이 없습니다. 네, 필라델피아에서 LA로 비행기를 6시간 타고 와서 거기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기 직전에 사전에 황 전 대표에게 상의를 했는지 황 전 대표에게 그러면 상의를 했다고 얘기한다면 그분의 그 계좌를 물어봤는지 지정 계좌를 지금 보면 황 대표와 의논한 사람은 말이에요. 정 대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마리는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거꾸로 그 결국은 이 정 대표가 공동 명의 계좌에서 자기가 인출을 그것도 18만 달러나 인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은행 직원이 놀라서 공동 명의자인 자기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네. 여기 정아무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인출하는데 알고 있느냐. 그래서 마리가 이거 굉장히 놀라서 이것을 시애틀 진보연대에 있는 황 대표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황 대표는 그제서야 정 대표가 돈을 인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황 대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황 대표가 지정하는 자신의 계좌로 18만 달러를 보냈다는 거예요. 네. 시민분들 뭐 그 다음 거 한번 잠깐 보시죠. 예. 이 반론이 말이 너무 길고 복잡하죠. 그 은행 그냥 단순히 직원처럼. 황 대표한테 그냥 이체를 하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저희는 납득하기가 힘들고 여러분들도 뭐 이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이슈인데요. 요게 이제 그 마리가 저희에게 그 보내온 네. 어제 저희 보도 내용을 보고 본인이 추가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제보를 해왔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저희 관리자죠. 그 미국 현지에서 뭐 저희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미국 현지에서 투명하게 저희 자금을 관리하려고 했던 회계 관리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제일 첫 얘기가 그거예요. 정 PD 은행 전액 인출을 막고 시민기금을 지킨 사람이라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방송으로 제가 정 PD 기금을 불투명하게 개인이 관리했다는 시민들의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아니다. 자기는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 중요한 부분을 이게 하나하나씩 이제 팩트 단위로 좀 짚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개인 즉 저와 정 PD 이름으로 공동통장을 오픈했는데 제가 연방 세무서 자격으로 라이센스를 걸고 한 것이지 저는 일반 개인이 아닙니다. 법인 채 일주일이면 법인을 만드는 데는 일주일이면 오픈할 수 있고 그리고 기금을 법인채 통장에서 할 수 있는데 정 PD가 차일피일 미루고 5번 이상 법인 설립을 촉구해도 아직까지 미룬 상황이다. 네. 그래서 자기가 자금관리 CFO로 역할과 자금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기가 오히려 정 PD가 전액 인출하는 것을 막았던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미국 현지에 있는 교포분들이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똑같은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네. 내가 이렇게 후원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 시민 포털 사업이면은 그 법인 명의로 계좌가 설립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돈을 보내고 나니까 개인 계좌에서 조금 의아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계좌로 모금을 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정 전 대표 측과 그다음에 이 마리 CFO 역할을 했던 마리하고의 주장이 지금 상반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본인은 애당초 사업 시작할 때부터 이건 빨리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계좌로 모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 PD가 이걸 차일피일 밀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뒤에 가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권혁 지금 현재 사실상 정 전 대표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권혁 씨의 주장은 자신들이 처음부터 이걸 법인을 설립을 해서 예, 그 법인 명의로 그 계좌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마리가 반대했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이제 바로 반론이 나옵니다. 네. 요건 이제 권혁 씨 그러니까 네. 정 PD 측의 반론입니다. 네. 저희는 금방 법인이 만들어질 줄 알았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끌어오던 법인 설립은 이모 씨가 나간 후 2일 만에 제가 변호사님과 상담해 바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나갔다는 뜻은 결별을 했다는 겁니다. 이모 씨하고 원래 처음에 같이 있었는데요. 정 PD랑 결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미국 실정을 제대로 알아듣고 처음부터 정 PD에게 조언했다면 금방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이드인 이모 씨가 역할을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모 씨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 씨와 그 부인 마리의 잘못으로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제 개인 경험이 조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뭐 이 얘기를 열린공감에서 밝힐 거라고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2020년 6월 달쯤에 열린공감 TV가 4월 달 정도에 만들어졌고요. 네. 개인 채널을 만들어졌고 6월 달에 저랑 같이 하자라고 해서 공동으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분 구조가 정천수 전 대표가 51% 그리고 제가 49%를 갖고 제가 소유한 스튜디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언론 법인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법인이 만들어진 거는 9월 중순에서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법인을 빨리 안 만드느냐 저희가 계속 이제 물어왔는데 그때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죠. 지금 LA 상황이라. 그때도 법인 안 만들어졌어요? 네, 자꾸 미뤘어요. 무슨 문제가 있다 해서 저도 법인 설립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나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믿고 있었죠. 근데 실제로는 그것도 한 3개월 정도를 끌었고 그동안에 저희 이제 같이 근무하던 제가 갖고 있었던 스튜디오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3개월간 무임금으로 스튜디오도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저희 뭐 직원들은 뭐 야간에 그 식당 서빙 알바하면서 그렇게 버텨왔었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텔레그램으로 보내더라고요. 자신이 돈을 냈었다. 그래서 돈을 낸 근거를 달라 하니까 채팅창을 폭파시키고 저랑 연락을 끊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법인 설립을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이 유튜브 채널을 개인 채널로 그다음에 이 수익금 관리를 그 법인 계좌가 아니고 개인 계좌로 상당 기간 그 관리했던 것들이 이미 국내에서도 그런 이제 전력이 있었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제가 직접 겪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법인 주소를 저희 직원이 갖고 있는 오피스텔로 해서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유튜브에 대한 수익 때문에 그런 건가요? 수익을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때도 초창기에도 유튜브 수익은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그 수익은 본인 통장으로 다 들어갔죠. 그래서 그 수익을 더 오래 받기 위해서 법인 만들기 전에는 그러니까 유튜브 수익을 개인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좋습니다. 100%를 양보해서 정천수 전 대표 측의 주장대로 자신들은 법인을 조기에 설립을 하려고 했으나 이 대표하고 부인 마리의 반대로 법인 설립이 차질이 빚어졌다. 반대라는 말보다는 잘 미숙했다. 네, 법인 설립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좀 이렇게 지연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모 씨 그리고 부인 마리하고 그 결별이 되고 난 이후에 변호사하고 상담해서 이틀 만에 법인을 설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이 지연된 것은 고의가 아니고 현지 실정 그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제대로 그 절차를 몰랐던 자신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소한 초기 자금 100만 달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500억의 자금을 모금하겠다라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현지에서 모금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었는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 어마어마한 이 펀드레이징 행사를 진행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우리 열린공감TV의 정전 대표, 그래도 한때 우리 열린공감TV를 대표했던 사람이 과연 이런 정도 그 해명밖에 하지 못하나 참 가슴이 참 답답합니다. 그 CF였던 마리 씨가 연방 세무사 자격으로 해서 법인체 일주일이면 오픈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연방 세무사 이분은 자격 어떻게- 가지신 분이 어떻게 법인 설립하는 거를 가이드를 못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다음 다음 부분 넘어갈게요. 네. 이제 마리가 제보해온 두 번째 사실 제보 내용입니다. 정 대표와 이모 씨 그리고 권모 씨 이 세 사람이 같이 동행하며 실시간 기금을 저에게 통보하고 항공비, 숙박비 등등 필요하면 제가 직접 예약하고 지출하던 채널이 이모 씨 성격 그렇게 해왔는데 소통 채널을 그렇게 해왔는데 이모 씨와 성격이 잘 안 맞고 정 PD하고 또 교민 앞에서 이제 이모 씨가 술을 마셨나 봐요. 술을 마셨다 등등 개인 감정으로 이모 씨를 도중에 오하이오 설명회에서 제외를 시켰다. 그러고 난 뒤에 정 PD와 권모 씨가 24시간 단독으로 동행하며 CFO, 그러니까 재무 담당자인 자신에게 연락도 없이 권모 씨가 재정 관리에 참여하기 시작해서 이게 핵심인데요. 4일 전부터 기금 현금 카드로 알 수 없는 결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 4일 전부터 기금 현금 카드로 알 수 없는 결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낸 후원금을 알 수 없는 지출들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4일 전부터. 네, 일단은 저희로서는 미국 현지를 가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 계속 정전 대표 측과 그 초기 모금 행사에 동행했었던 이모 씨의 부인 마리의 이제 주장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전 대표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 카드로 결제를 했던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교민들의 이해를 저는 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 이후 정 PD는 현재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시애틀 황 대표죠. 황 대표에게 모든 재정 관리와 저와 의논하고 결정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어제 오후 기금은행 매니저가 여기 LA 지점인데 정천수라는 사람이 잔금 다 인출하고 통장을 닫으려고 하니까 알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재무 담당자는 저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재정관리 CFO이고 이걸 허락한 적이 없다. 그러니 이분 정천수 여행자라 하니까 이분이 자기 돈을 미국에서 오픈하지 못해서 마리를 통해서 했고 이제 한국을 가려 하니 돈을 찾는다 했는데 두 사람 말이 틀려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 마리가 내부적으로 제 개인 통장으로 송금해 그 돈을 지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횡령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선후 관계가 바뀐 거죠. 뭔가 문제가 생겨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거 혹시 빼가는 거 아니냐 해서 얼른 그 돈을 지켰다. 이런 게 지금 재무 담당자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민들이 모금한 돈은 이제 자신과 정천수 대표의 공동 명의로 된 계좌에 있었고 그런데 공동 명의의 계좌에서 정천수 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돈을 인출을 하려고 했었고 네. 그 사실을 은행 직원이 또 다른 공동 명의자인 자신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정천수 대표가 뭔가 이 교민들의 돈을 무단으로 횡령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심이 들어서 이분 주장은 시애틀에 있는 교민 대표와 상의하에 네. 두 사람의 공동 명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단독 명의의 계좌로 이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제 요건 주장이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강조합니다. 네, 이분의 주장입니다. 네. 정 PD 측의 네. 답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던 정 대표 이름으로 발행된 입금할 수표가 몇 장 있는데 정 대표도 알고 있고 약 6,000불, 6,000불. 우리 돈으로 한 700만 원, 800만 원 정확하게 되겠네요. 이걸 입금하지 않고 돈을 전부 인출하고 통장을 닫으려 했고 자신의 돈이라 찾는다 했던 거는 엄연히 횡령으로 의심이 된다. 네. 자기 돈이라고 그러면서. 6,000달러를. 네. 제가 요것도 이제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모 씨로부터 들었던
바에 따르면 정 전 대표가 미국 현지에 왔을 때 1,000몇 달러 정도, 한 1,000불 정도의 현금만 가지고 왔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저 6,000불이라고 얘기하는 건 현지에서 모금 행사를 통해서 모아진 돈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6,000불들을 입금된 은행에서 인출을 하고 그걸 폐쇄를 시키려고 했다고 얘기한다면은 저 부분들 적어도 6,000달러에 대해서는 좀 횡령 의도가 의심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땡땡 씨 그리고 부인 마리 씨의 주장이라고 하는 점이죠. 네. 근데 저 부분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저분이 계속 현재 관련된 입증할 수 있는 녹취, 그 다음에 스크린 캡처, 그 다음에 관련된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제가 저 빨갛게 표시한 부분은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분의 말을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거는 금액은 이제 18만 달러, 그 본 계좌인 18만 달러하고 달리 금액은 좀 작지만, 네. 그거는 18만 달러는 무단 인출을 이제 무단 인출 의심되는 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그것은 형사적인 문제는 안 따라요. 네네. 그런데 이 6천 달러의 경우는 이건 기수에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형사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입금하지 않고. 네, 저희 중요한 게 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던 정 대표 이름으로 발행된 입금할 수표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미국은 이제 수표를 쓸 때 이 수표를 누구한테 써서 주면은 네. 받는 사람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네. 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본인이 받아서 내 계좌에 넣었을 때 이게 현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때서야 이제 양측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수표를 받아서 영화 같은 거 보면 찢어버리잖아요. 찢어버리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 받는 사람 이름이 정 대표 이름으로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만약에 저희가 법인이거나 아니면 열린공감이라면 이해가 가죠. 근데 이건 나중에 저희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정 대표 개인 이름으로 이 수표를 발행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저희 개인이 그냥 뭐 착복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라고 의심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실 배제하기 어렵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이제 그 시위 이제 행사에 가면은 이제 열린공감 TV 저희 이제 취재진을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시는 시민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반가운 마음에 사실 현장에서 저에게 꼭 뭐 손에 그냥 제가 이제 현장 슈퍼챗이라고 저 항상 얘기하죠. 꼭 이렇게 몇십만 원 꼭 봉투에 남아서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참 거절하기도 뭐해서 항상 저희는 받습니다. 그거를 몇 번 이제 만류하다가 받으면 당연히 그건 저희 이제 스튜디오에 돌아와서 우리 회계 담당 직원한테 주신 이제 시민분 이제 성함과 함께 이걸 이제 저희 이제 후원금으로 맡기죠.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일반화된 이제 그 프로세스거든요. 그럼 미국 현지에서도 마찬가지죠. 정 대표에게 어떤 교포가 열린공감 TV에게 6,000달러의 정도에 달하는 수표책을 발행을 했다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정 전 대표 개인이 받은 게 아니고 열린공감 TV 대표로서 열린공감 TV를 위한 후원금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네, 금방 이제 김두일 작가님 어디 가셨나 하셨는데 김두일 작가님은 오늘 아주 오랜만에 가족과 상봉이 있습니다. 네. 오후에 말레이시아에서 가족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거의 처음 만남. 그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네. 자,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 얘기인데요. 마지막 제보 내용입니다. 한 달간 정 PD 체류비, 운영비, 출장 경비를 제외하면 방송에서 보신 18만 불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고 제가 작성한 기금 현황 엑셀 파일 정 PD로부터 받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이제 체류비, 운영비하고 출장 경비, 그러니까 이미 지금 쓰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저 기금을 쓰고 있는 겁니다. 본인 정 PD가 저하고 통화에서도 이미 일부를 썼다고 인정을 했어요. 약 한 2만 달러 정도를 쓰고 한 16만 불 정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 제 기억에는 제 기억이 약간 정확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방송에서 18만 불을 했지만 이거보다는 좀 적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8만 불은 이미 시애틀에서 달성된 금액이에요. 그 위에 오하이오가 있었고 뭐 그 위에도 계속 모금 행사가 몇 번 더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돈하고 이 돈하고 일치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미 한 일주일 전에 있었던
금액이 일주일도 한 열흘 가까이 전에 그리고 이제 때문에. 모금 행사를 오프라인 모금뿐만 아니고 온라인으로 모금도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런 18만 달러 외에 온라인으로 입금된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18만 달러인지 네. 아니면 오프라인 모금 액수만 18만 달러인지 그리고 이 18만 달러가 시애틀 이후에 지금 오하이오까지 이어졌죠. 네. 그래서 오하이오, 필라델피아에 가서 이제 필라델피아 시카고, 필라델피아.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하이오하고 시카고, 필라델피아 가기 전까지 모금 액수도 포함된 건지 그 부분들은 정 전 대표가 성실하게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해명을 반론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정 PD는 이번 기금 펀딩에 이모 씨 와이프에게 보고만 받았다. 단 한 번도 돈을 본 적도 없고 계좌를 확인한 적도 뭐라 한 적도 없다. 정 PD의 잘못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자는 책임은 있다. 이게 반론입니다. 저게 정 PD를 위한 저게 반론인가요? 저는 그 펀딩 행사를 간다고 얘기한다면 더 특히나 열린공감TV 대표를 대표 자격으로 갔는데 미국 현지에서 그 어떤 검증도 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 관리를 맡기고 자기는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계좌도 본 적이 없다. 이것은 대표로서 기본적인 이 직무를 유기하고 방기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자신의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설사 저 해명이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정 전 대표는 굉장히 매우 중대한 그 열린공감TV 대표로서의 책임을 방기했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현지에 가서 시애틀에서 가장 많은 모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애틀에서 거기서 이제 숙소에 있으면서 거기 이제 교민 댁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모 씨와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현지에서 모금된 금액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보자 그래서 좀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좀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금전이 모였는지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애틀에서만 모인 돈인데요. 책이라 그러죠, 책.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적고 금액을 적고 목적을 적고 이렇게 이제 적는데 주로 이렇게 이제 책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써서 낸 거죠. 이런 돈들이 쌓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열린공감TV가 아니고 다 천수정. 정선수로 돼 있습니다. 천수정. 네, 천수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천수. 네, 정천수로 돼 있고. 지금 만불. 5만 그리고 불입니다. 5만 위에 불. 거는 요게 지금 51,850불. 네, 요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전 재산입니다. 어떤 한 분의. 어떤 한 분이 신부님이죠, 신부님. 네, 신부님께서 자기의 전 재산을 정천수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1달러라도 사실은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그런 상당히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런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도 금액도 보면 이제 열린공감TV 후원금이라고 돼 있어요. 네. 메모에다가는 이제 수신자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돈이 저기 내신 분들은 열린공감TV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겠죠. 많으면 많았지 네,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걸 정천수 개인에 대한 정천수 후원금이라고 대표의 계좌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저런 금액을 누가 감히 투척하지 않겠죠. 이건 뭐 강 기자님도 그렇고 저희 개인으로서의 열린공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한 신부님의 간절한 그 비원이 담긴 한국의 언론 지형이 바로잡히길 바라는 그 멀리 이국에서도 그 조국을 잊지 못하는 그 신부님의 간절한 비원이 담긴 저 5만 달러의 책을 받아서 입금을 하면서 돈을 본 적도 계좌를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해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정선수 씨?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도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신부님을 뵀을 때 신부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게 시민 포털이 완성되지 않으면 제대로 이게 안 되면은 자기가 탄핵을 시키겠다. 뭐 이 정도로 상당히
엄중한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제 이 돈이 지금은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시애틀에서 모금된 돈은 최소한 시애틀에서 모금된 돈은 일단 시애틀의 교민 대표께 일단 전달이 되어서 일단은 좀 파킹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환불 전 절차로 만약에 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저러한 무모한 그 모금 행사를 보고도 저희가 저걸 대충 묵과하고 쉬쉬했다고 얘기했다만 저 5만 달러의 저 소중한 돈이 어떻게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를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고민 끝에 정 전 대표를 해임을 하고 이 소식이 미국 교포사에 알려지면서 그나마 저 돈이 지금 현재는 안전하게 시애틀에 있는 교민 대표의 관리하에 지금 뭐 계좌에 있는 걸로 일단 보입니다. 일단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데 저희들은 지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줄 아는 거지. 이쪽에서는 뭐 단 1달러라도 사실 물론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편지 형태로 열린공감 TV 그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편지 형태로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정천수 개인에게 저렇게 큰 돈이 이렇게 목돈이 전달되었는데 이거를 저희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나마 저희 이제 이 미국에서 진행되는 이 사업에 너무나 이상하고 불투명해서 저희 박대용 기자를 이제 미국에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런 것도 확인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다행히 박대용 기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저희 열린공감 TV 이사진을 대표해서 가서 다행히 저렇게 사진으로 찍고 그리고 그 결과를 저희 이사진에게 보고해서 그 사태의 위험성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조기에 저 사태를 미연에 다 방지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신속하게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정 전 대표에 대한 해임 결정을 해서 그나마 추가 더 큰 피해를 좀 막을 수 있었던 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보도를 해드리는 것은 저희 스스로 어떤 자정 능력이 갖추고 있음을 저희들이 꼭 보여드리고 왜냐하면 외부에 대한 감시뿐만 아니라 권력 감시뿐만 아니라 내부에 대한 어떤 철저함이 우리 후원금을 통해서 언론 활동을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아무리 주식회사를 하더라도 아무리 개인 회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만큼은 철저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저희 내부의 문제라도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잠깐만요. 네. 다음 글씨 한번 볼까요? 네. 자, 요거는 좀 글씨는 작아서 좀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저 강진구 기자님? 네, 이거는 이제 정천수 대표가 이제 해임 결정을 내리고 난 뒤에 이제 저희가 설득을 해서 이제 기금을 시민단체 대표에게 좀 안전하게 인계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던 내용인데요. 사실은 그 문자를 주고받기 바로 하루 전날 제가 정천수 대표에게 지금까지 모은 기금이 얼마인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총 몇 명으로부터 받았냐라고 얘기했더니 본인이 4,500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500명에게 일일이 자기가 양해의 좀 사과의 그 메시지를 남기고 가야 되기 때문에 보름 정도 한국에 돌아오려면 보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을 달라라고 처음엔 저한테 그랬거든요. 네. 근데 불과 이제 하루 만에 이 모금 기금 조성자 숫자가 4,500명이 아니라 186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4,500명 얘기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라고 얘기하니까 4,500명 얘기는 저긴 지우진 않았는데 이땡땡 대표가 제가 그 정도 할 예정이다라고 말한 것을 착각했다. 이 대표가 모금 예정자, 목표자를 4,500명이라고 얘기를 한 것을 실제로 모금을 낸 사람으로 숫자로 자기가 착각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저걸 지금 정천수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것도 못 믿는 게 저희 임원들 그리고 직원들한테 한 말이 모두 다릅니다. 공개방송 때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인이 열린공감 TV를 하면서 본인 사업체에 한 10억
이렇게 뭐 피해를 입었다, 세무조사를 받아서 그런 정도의 세금을 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듣고 저희도 깜짝 놀랐었는데, 왜냐하면 처음에는 2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거의 1년 만에 10억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게 이제 본인이 말하고 다니는 대상마다 모두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기억을 못하는 건가. 저희는 단기 기억 상실증을 처음에 의심을 했다가 지금 뭐 거의 좀 그보다 심한 단계, 거짓말을 그냥 아주 쉽게 본인 스스로가 믿으면서 거짓말을 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지금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뭐 말실수일 수도 있지만 절대 말실수라고 느껴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186명하고 4,500명은 굉장히 차이가 크죠. 네. 그리고 지금 문제는 4,500명이라고 얘기한 건 이땡땡 대표가 목표를 얘기한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직접 이땡땡 대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당신이 4,500명이라고 목표 예정 인원을 그렇게 잡았냐라고 얘기하니까 처음 듣는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리고 모금을 할 때 그 목표 금액은 정할 수 있지만 목표 예정 인원을 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4,5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처음 듣는다. 금시초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정천수 대표가 다시 한번 해명을 해야 돼요. 이혁진 대표는 4,500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말한 적이 없답니다. 기억도 없다고 저도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들은 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4,500명이라고 얘기한다면 미국 현지에서 한 100불 정도만 기준으로 해도 45만 달러입니다. 예, 평균 1인당. 그런데 방금 전에 보셨지만 이렇게 5만 달러를 내시고 이렇게 거액을 투척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평균 4,500명 기준으로 100달러 정도만 했다 그러면 45만 달러. 지금 현재 모금액인 18만 달러하고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6,000달러 정도의 그 수표 책을 그냥 본인이 그냥 현금화한 채 그냥 그것을 본인 걸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증언이 사실은 저희가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네. 저희가 또 저희가 방송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제보와 영상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 PD가 미국을 순회하면서 촬영과 영상들을 이제 촬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영상들이 지난 하루 사이에 저희에게 대부분 전달이 됐습니다. 촬영한 영상들이 대부분 전달이 됐는데 제가 다 입수했습니다. 네, 현지에서. 입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약속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시애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직접 가서 들었기 때문에 시애틀에서 본 내용은 어느 정도 제가 이제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애틀 이전에 혹은 이후에 있었던 영상들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열린 공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특히 여기 또 화면에도 보시면은 시민 포털 만드는 데 있어서 열린 공감 TV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은 열린 공감 TV와 이제 관계 없는 그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이사회에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열린 공감 TV의 그 설명회의 4분의 3 이상은 열린 공감 TV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신이 열린 공감 TV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모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목표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포털은 어떤 모양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 중에 조금 금액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 대표, 정천수 PD, 정 PD가 얘기했던 것 중에 설명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아주 짧은 부분만, 금액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잠 보시고 얘기를 좀 나누시죠. 아까 제가 그 3차로 할 때는 한국 돌아간다고 한국에서 이제 대국민 펀딩하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공해서 1차, 2차 해서 성공해서 3차로 가서 3차가 진짜 어려워요. 말이 500억이죠. 그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신문사보다도 예. 그때는 제가 정말 거기 가서 연대 정도는 아니고요. 그 이상도 막 보여줄 거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겁니다. 네.
네. 좀 어디에서 저런 설명을 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에서 찍은 영상이고 목표가 500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에서 1차, 2차 펀딩을 한다는 것도 저희가 이거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펀딩이 있고 한국에서 3차 대국민 펀딩이 있는데 이때 연세대보다 더 큰 공간을 빌려서 시민들로부터 펀딩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후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 맥락은 그렇게 들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큰 금액을 모금하기 위해서 당초에 이제 500억에 대한 규모는 당초에 이제 미국 가기 직전에 저희 이사진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미국에 이제 큰 이제 사업가들, 네. 이제 큰 뭐 엔젤 펀드라든지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받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시민들 후원으로 500억을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1차, 2차는 미국에서 하고 3차를 한국에서 500억 정도의 또 후원금을 모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 500억 달러와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로 시민 포탈, 포탈 정도의 사업이라고 얘기한다면 500억 가지고 가능하지 않죠. 최소 수천억, 많으면 한 1조 원 이상의 초기 사업 단계에서 투입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이 업계를 좀 아는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누구나 다 합니다. 500억 가지고 포탈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다 웃죠,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은 정천수 대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 계획을 먼저 짜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추산을 하고 난 뒤에 그런 다음에 목표 금액을 정해야 되는데 먼저 사업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먼저 정해요. 그리고 본인도 여기 영상 여러 개를 들어봤습니다만 그 영상에 보면은 아직 제안서는 나오지 않았다. 제안서가 곧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안서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업 금액이 먼저 확정이 되냐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직 영상을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공개하지 못합니다만 정천수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에 기반한 포털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걸 본인 입으로 저는 그 키워드만 들었거든요. 메타버스에 기반한 포털 사업.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 참담한 수준이에요. 메타버스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고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포털 사업을 구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너무나 저는 어떻게 이걸 구현할까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냥 BTS가 기사를 읽어주는 것을 메타버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그걸 K컬처가 접목한 메타버스형 포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시즌에 따라서 BTS가 아닌 그때 그 시기를 대표하는 이제 문화인들을 갖다 끼워서 BTS 대신 다른 사람들을 끼워서 기사를 읽어주는 건데 기사를 읽어주는 딥페이크 기술하고 메타버스하고 같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의 기본 개념도 없고 그 메타버스는 기술 용어가 아니고 사실 마케팅 용어거든요. 그냥 메타버스의 어떤 정의라는 건 없고 우리가 이제 뭐 온라인 활동을 하는 거, 그러니까 뭐 게시판도 어떤 의미에서 메타버스일 수 있고 우리가 해왔던 게임, 온라인 게임 같은 거 그런 거 다 메타버스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 지금 자리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마케팅 용어예요. 근데 이런 얘기로 시민 포털을 만들겠다. 거기에 K컬처는 또 왜 나옵니까? K컬처가 나온 이유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를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처음 그 얘기를 접하고는 그리고 뭐 그 시민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걸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걸 더더군다나 메타버스 그 아까 얘기했던 BTS가 기사를 읽어주고 계절에 따라서 사람들을 바꿔주고 하는 그리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본인이 아이디어를 만들었다고 또 자랑삼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민들 앞에서. 저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는데 그 전형적인 사기꾼의 말이기 때문에 뭐 IT 업계도 이런 펀드레이징 하는 사기꾼들이 그런 식의 표현들을 애매모호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저도 이제 시애틀에서 듣고 뭐 계속 이제 이야기를 듣긴 현장에서 들었는데 저는 이제 조금 그 생각이 좀 달랐어요. 이제 두 분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뭐냐면 이제 정 대표도 일단 정 PD가 우리 같은 크루잖아요. 같은 멤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 사람이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말하고 있는 거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동료로서 지적해주고 고쳐주고 어떻게든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려는 것이 저의 현지에서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조언을 계속 했었는데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은 좀 사람들이 들을 때 좀 오해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제가 조언으로 그렇게 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지금 현재 사실 그 시청자 여러분들하고의 약속이죠. 우리 열린공간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자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저희가 그 만남의 장이었습니다. 만남의 소통 채널이 지금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RTV 채널과 김두일 TV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단으로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어제는 너무 저희가 이제 현상만 일단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은 그 이유를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좀 들어볼까요? 강진구 기자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짧게 한번 들어보시고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좀 들으시죠. 변호사한테 왜 채널 A를 끊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가면은, 제가 막 가자고 하면은 채널을 폐쇄하거나 끊을 수 있는데 그런 더티한 짓은 안 합니다. 시끄러워요. 정천수 씨. 여보세요? 정천수 씨. 네? 어떻게 채널을 그렇게 나하고 불과 1시간 전에 약속한 걸 그렇게 어기고 그렇게 차가요? 그래도 돼요? 사람이? 네, 계속, 여기 임명한 바가 없고, 그 누구도 임명한 바가 없는 누군가가 계속 그 채널 변경 시도를 하고 비밀번호를 변경을 했어요. 아,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 1시간 전에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차가면 내가 알 수 되겠냐고요. 없는 사람이 서로 넘지 말아야 해서 너를 넘지 말자고 얘기를 해놓고 그럴 수가 있어요? 비밀번호를 어? 계속 변경을 하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채널을 그래서 서로 오해를 풀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자고 했잖아요. 정천수 씨. 원만하게 해결하기 전에 계속 먼저 그런 행위들을 한 거에 대해서 네. 어쨌든 간에 채널 계정 보호를 하기 위해 잠시 비밀번호를 변경했고요. 한국에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계속조차 말을 했는데 네. 먼저 그 SNS 계정에서 기록을 삭제하고 정천수 씨, 먼저 거짓말한 것부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한국에서 한국에 돌아오기 전까지 그러면 일주일간 일주일이 될지 한 주. 정천수 씨. 30분 전에 약속하고 저렇게 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불과 뭐 정확히 30분 전에 뭐 1시간이 채 안 된 시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저게 어제죠. 벌써 어제 이제 오전에 그 정천수 대표가 이제 해임 무효와 관련해서 평소 잘 아는 변호사 한 분하고 상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변호사한테 자신이, 근데 제가 변호사한테 들은 얘기는 그래요. 정천수 대표가 채널을 끊겠다는 얘기도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자기가 그거는 설득을 했다.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실을 듣고 제가 이 정천수 전 대표에게 확인을 한 거예요. 네. 변호사한테 채널을 끊겠다고까지 얘기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채널을 끊을 수도 있지만 그 채널 소유권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나 그런 더티한 짓은 안 한다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럼 채널은 그럼 손 안 대는 거죠라고 내가 약속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 놓고 지금 30분 만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음을 푹 놓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야밤에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가지고 비밀번호를 저렇게 바꿔서 채널을 채간 거죠. 채널 비밀번호 변경하면 우리 최강병님한테도 연락이 오지 않나요? 네. 저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잠깐 화면 좀 볼게요. 이거 좀 설명 좀 네. 해주실래요? 이게 이제 어제 9시 한 30분 정도부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저도 관리자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채널에 변경을 가하려고 하면 저렇게 중대한 사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알림이 옵니다. 저기 나와 있죠. 구글 비밀번호를 변경하려고 하시나요? 라고 뜨고 있고. 1분에 네. 지금 3건이나 들어왔네요. 거의 이제 10번 정도를, 이게 10번 정도 하고 나면 일정 저기 막히면은 쉬어야 되거든요, 강제로. 강제로 이제 락이 걸려요. 근데 그거를 한 10번 정도를 시도하고 또 한 일정 시간 있다가 또 시도하고 그걸 계속 반복을 했고, 저 왼쪽 화면 잠깐 다시 볼게요. 저기 보면은 위치가 나오죠. 네. 아이폰으로 이제 접속을 해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그럼 맞네요. 네.
방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밑에 보시면 이게 본인이 맞습니까? 제가 여기서 맞다라고 해버리면은 이제 정천수 씨가 비번이 바뀌는 비번을 거죠? 바꿔버릴 수가 있는 네네. 거죠. 근데 저는 계속 아니요, 허용하지 않습니다로 계속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어제 방송 저희 직전에 저기 뚫려버렸어요. 왜냐면 잠깐 방심한 사이에. 네, 왜냐면 본인도 저거를 허용할 수 있는 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누가 빨리 누르냐죠. 제가 허용하지 않습니다를 먼저 눌러버리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잠깐 제가 이제 딴짓하는 사이에 눌러가지고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정천수 PD가 계속해서 저 패스워드 변경을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지금 계속 막고 있다라고 사실은 우리 최영민 감독이 저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제가 그때 이제 진보방송 합동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마치고 구로에서 정말 불이 나게 여기 남양주 스튜디오 도착해서 제가 변호사한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네. 정춘수 전 대표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확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자라고 확인을 받은 거예요. 아니다, 나는 패스워드 체결용으로 그런 더티한 짓을 안 한다. 라고 해놓고 불과 자기 말로 30만에 뒤집고 저 더티한 짓을 한 겁니다. 본인. 근데 지금 이제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시도한 사람은 정천수 PD네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자기는 지금 채널 보호를 위해서 비밀번호 변경을 했다? 누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누가 비밀번호를 먼저 변경을 시도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닙니다. 저거는 비밀번호 변경을 하면 역시나 정천수 PD에게도 똑같이 알림이 가기 때문에 네네. 저런 짓을 몰래 할 수도 없고 네. 할 이유도 없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방송 전 10시 방송을 어저께 했기 때문에 방송 그렇죠. 전이었고 그 제가 이제 최 감독이 이제 저런 게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기도 했고. 네. 다만 이제 저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정천수 씨가 이 채널 비밀번호 변경을 정당화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동의 없이 에센스 계정, 에드센스. 그 계정에 자기가 개인 계좌를 설정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거를 누군가 내 동의 없이 삭제했다. 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이 비밀번호 변경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모를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네. 지금 지금 그쪽 이제 권모 씨의 정천수 PD 측의 반론 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도 마찬가지다. 불법적으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당한 후 미국에서 혼자 궁지에 몰려 정신줄 놓은 뭐 이런 얘기겠죠. 사람처럼 정신 노원처럼 횡설수설하기까지도 했던 사람인데 이런 게 좀 감성을 그러니까 약간 좀 안 해도 되는 얘기 같아요. 거기 열린공감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서 이거저거 구글 애드센스에서 정 PD 빼버리고 유튜브 소유권은 회사다라고 통보하고 강제 강압적으로 하루 종일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내내 전화해서 소유권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한 겁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애드센스에서 정 PD를 뺐다라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최영민 감독은 애드센스 계좌는 개인의 횡령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조금 설명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광고를 기반으로 해서 그 광고료를 웃기시면 그 광고료를 받는 회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유튜브에 광고를 제공하는 회사가 따로 있는데 그 회사 이름이 애드센스라고 하는 광고고요. 여러분들 그 블로그나 아니면은 뭐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조그맣게 이렇게 광고 같은 거 뜨는 거 있죠. 그게 모두 애드센스의 광고입니다. 근데 그 계정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연동을 시키면 유튜브에서 발생한 채널이 그 애드센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저희 계좌에 입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열린공감 채널 자체의 애드센스 계정조차도 정천수의 개인 그런 계정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의 그 개인 계좌를 등록을 해놓고 그쪽으로 본인이 돈을 받았어요. 받다가 저희가 이제 그 법인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개인 계좌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죠.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열린공감 그 법인 계좌를 등록을 해놓고 썼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이렇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애드센스 계좌를 가보니까 거기 이제 정천수 PD의 개인 계좌가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 현재까지는 저희 열린공감 법인 계좌로 돈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여기 본인 계좌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클릭 한 번이면은 바로 유튜브 수익이 여러분들이 쏘신 슈퍼챗 그리고 뭐 광고 수익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멤버십 하는 이 모든 수익이 정천수 개인 계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을 필요도 없고 저희 법인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 개인 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제가 그걸 지웠습니다. 그 지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당한 행위였다. 네, 거죠? 정당한 행위고 그런데 이 정천수 PD는 이거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 PD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그거를 제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영민 감독은 지정되지 않은 사람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정 PD는 누군가 임명한 바 없는 누군가가 채널 비밀번호 변경을 시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애드센스를 반론까지 다 보면은 애드센스 제거 행위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거를 네. 지금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임명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게 네, 최 감독은 이제 우리가 총괄본부장으로서 사실은 뭐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촬영 편집 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 유튜브 기본적인 그 회사의 고유한 계정 관리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총괄본부장으로서 네. 유튜브 계정을 현재 그 총괄 책임지고 네. 관리하는 분이죠. 네,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그렇게 그 불투명한 그 회계와 사업, 불투명한 그 사업을 가지고 그 교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논란이 되는 모금을 행사를 진행을 했었던 정천수의 개인 계좌가 이 우리 유튜브에서 발생한 수익을 바로 다시 법인에서 개인 계좌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확인을 하고 개인 계좌를 차단을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총괄본부장으로서 매우 당연한 유튜브 관리 조치였습니다. 계정의 관리를 맡은 총괄본부장도 당연한 행동을 한 거예요. 자구적 행위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권한이 없는 자가 자신의 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안 되죠. 그 유튜브 그 계좌를 본인 개인 계좌로 개인 채널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그걸 개인의 자신의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의문이 왜 무슨 이유로 정천수 대표는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난 뒤에 갑자기 애드센스 계정을 찾아가서 그렇죠. 거기에 자신의 개인 계좌가 있는지를 확인을 했겠네요. 네. 저희가 추정컨대는 네. 본인 그 유튜브 수익을 본인 계좌로 돌려놓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네. 이런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걸 삭제했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행위인데 저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본인이 횡령의 의도가 없었다면 저걸 문제를 삼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저걸 만약에 제가 발견하기 이전에 개인 계좌로 돌려놨으면 그건 횡령입니다. 네. 그냥 수갑 차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열린공감 공지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인데 거기에서 이런 이슈가 좀 나와서 제가 열린공감 TV 유튜브 채널은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정 PD에게 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방에서 쫓겨났습니다. 박대용님을 내보냈습니다. 내보냈습니다. 되네요. 이렇게 누군가 저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게 여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근거 없이 비방하니까 내보내는 거 아니냐. 저 기억하는 라이언은 누굽니까? 기뻐하는 라이언은 아마 정 PD 측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차단했다 이렇게 오히려 이 관리자를 오히려 차단하라는 그런 화난다 나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시민들이 그래서 되게 한동안 논란이 되다가 지금은 또 뭐 잠잠해졌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면 쫓아내버리고 정정당당하다면은 오히려 해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에 대해서 저런 식의 대응하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예, 일부러 또 크게 보여주시나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제가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저희가 새벽에, 열린공감 TV 이사진이 정천수 대표이사를 해임했다 그러니까, 51%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사회에서 어떻게 해임하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문의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해임을 하거나, 뭐 불법으로 해임하거나 뭐 잘못된 행위를
했거나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열린 공감 TV의 정관 중에 그 해당 부분만을 발췌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공감 TV 이게 정관입니다. 정관 40조에 보면은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대표이사,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네.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을 이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하나 저희 51%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 명부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열린공감 TV는 이제 1대 주주가 정천수로 되어 있고 2대 주주가 최영민 감독입니다. 그리고 5,100주가 되어 있고 51만 원, 49만 원 이렇게 최초에 이제 설립할 때 네. 들어간 비용이 이제 그래서 51% 49%로 나누어서 현재 두 사람이 이제 1대 주주, 2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이게 이제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면 대표이사 이게 이제 대주주가 이사들에 대한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들이 대표이사를 해임할 때는 출석이사의 과반수면은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해임이 가능하지만 주주총회 같은 경우는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약 한 70% 정도는 돼야지만이 해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해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임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제 정천수 PD가 사실 이제 저희 이사진들한테는 직접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직원들에게는 계속 우리 심혁 기자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이사진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좀 불가능하다. 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최영민 감독이 49%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1% 주식으로는 3분의 1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좀 납득하시기는 힘들겠지만 현재 열린공감 TV의 정관은 소유와 경영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경영에 심대히 간섭하지 못하도록 정관이 저 의도적으로 저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매우 합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우리 심혁 기자께서 얘기한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을 갖는 게 정천수 대표가 이 본인에 대한 해임의 이제 부당성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사회에서 펀딩을 중단하라고 그래서 내가 시간을 달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시간을 줘서 내가 모금 행사를 차츰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를 부당하게 해임을 할 수 있느냐 이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천수 대표가 저희가 펀드 모금을 중단하고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뒤로는 저렇게 이 직원 우리 심혁 기자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는 이사를 해임하고 당신을 이사로 선임하겠다. 그러니까 펀딩 모금 행사를 중단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던 게 아니고 이사진을 교체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사로 채워넣는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사실들을 알고 저희가 어떻게 정천수 대표를 계속 대표이사 직을 유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웠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사회의 결의 방법은 여기 41조인데요. 이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분의 2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전환사채 발행이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같은 경우는 3분의 2 찬성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 해임이 해당되지 않아요. 저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제 정관에 따라서 사내의 어떤 비리 행위를 발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부적인 투명성의 확보가 결국 저희들이 앞으로 윤석열, 김건희, 어쨌든 본부장 비리를 추적하거나 보도하는 데 있어서 자기네들 문제는 묵과하고 외부의 문제에 대해서만 저렇게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는 모습이 오히려 내로남불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 이제 대표이사가 가장 권한이 이제 많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견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열린공감TV의 보도는 철저히 그런 어떤 저희 스스로가 투명하게 저희는 가고 있다. 이런 저희는 모습. 저희도 취재 대상이에요. 네. 네. 저희 스스로도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저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 후원 감히 여러분들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정말 그 후원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저희들 전화 거셔서 우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많이 우십니다. 저희들 그 같이 웁니다. 저희들도 전화 붙들고. 그런데 그런 시민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그걸 가볍게 본다거나 혹은 허투루 쓰는 일들이 생기는 일은 그 어떤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보도하고 저희 스스로 또 자정 능력을 또 이렇게 자정 노력을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 감독님 뭐 네. 하실 말씀 뭐? 저희 뭐 자료는 끝났나요? 네. 뭐 사실은 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정 PD와 같이 일을 해왔고 내부적인 문제가 이래저래 뭐 여러 번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저는 뭐 이게 외부적으로 저희가 특정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뭐 도덕성만 놓고 누군가를 뭐 단죄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큰 틀에서 문제가 없으면은 저는 제가 하는 일, 뭐 취재라던가 방송 제작이라던가 여기만 전념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책임에 대한 방기를 좀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야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배임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근데 가장 안 좋은 모습이죠. 사실은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이번 정부에서 가장 큰 희망을 담당하는 한 축인데 저희끼리 분열하는, 마치 분열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프고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밝히지 않으면 미국에서는 계속 피해가 양산이 될 것이고, 정천수 PD가 말하는 그 시민 포털은 동네에서 카센터 하시는 분들 모아서 테슬라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IT 쪽에 밝지 않으신 좀 연세가 있으신 미국 교민분들께서 그냥 유튜브 채널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쉽게 판단을 하시고 정천수 대표의 말만을 믿고 전 재산을 쾌척하실 만큼 그렇게 마음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겠다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이건 명백하게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전화를 많이 주시는 게 우리는 어떻게든 그 시민 포털이 돼서, 물론 이제 시민 포털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도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만들어져서 우리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시민 포털을 우리가 끌어내리고 그러면 언론 개혁 안 하겠다는 얘기냐? 그럼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너희는 그냥 유튜브 채널이나 하고 있겠다는 소리냐? 그거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외부 기술진들하고 같이 오늘도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그런 다음 프로젝트, 그러니까 다음 단계의 열린 공감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계획은 저희가 준비된 대로 할 텐데 아마 월요일쯤에는 대강의 여러분들한테 청사진을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 마시고 저희가 지금 한 거는 저희 내부에 있던 쭉정이 하나 골라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린공감 채널 그대로 유지되고요. 이름은 지금 살짝 바뀌었죠. 시민언론 열린공감으로 바뀌었고, 오늘은 저희가 아직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라이브를 RTV와 김두일 TV로 송출하고 있습니다만 이 방송도 방송이 끝나는 대로 저희 방송의 녹화 방송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 내일부터는 저희가 라이브가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이고, 역시 연대 채널인 김두일 TV와 RTV에는 동시 송출이 됩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쇼핑몰 열린 장터 아직 붙어 있죠. 그러니까 유튜브 소유권을 제외한, 유튜브 채널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법인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존에 하시던 방식대로 그냥 후원도 하시고 장터 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시민 언론 열린 공감 채널은 아직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커뮤니티도 안 만들어진 상태고, 그 여러분들 이제 배지 달기 원하시죠? 멤버십도 가입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가능해지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는 한 명도 이탈하지 않았고 전 스태프들, 전 기자들 모두 다 이 자리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신뢰해 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 한 명 나간 것뿐입니다. 네.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방송을 우리 정천수 전 대표가 보고 있다고 하면 딱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해임 결정을 하기 전도 그렇고 하고 난 이후에 정천수 대표가 저희에게 왜 자꾸 나를 찌르냐라고 얘기했을 때 했던 얘기가 똑같은데, 정 전 대표 다시 한번 열린공감TV 처음 만들 때의 초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정천수 대표가 열린공감TV를 향한 그 구독자들, 그 시민들을 향한, 시민들을 위한 그 열정에 배반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자신의 죄가를 뉘우칠 수 있는지, 그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그 이번 사태를 단순히 정천수 전 대표의 해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압니다. 무엇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제대로 된 언론, 그리고 시민 포탈에 대한 미국 현지 교민들의 그 간절한 바람, 비번,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도 보였듯이 신부님께서 평생에 걸쳐서 모은 재산인 5만 달러를 책으로 내놓았던 그 눈물 어린 그 책에 담겼던 그 미국 교포들의 간절한 비원은 저희들의 부채입니다. 그리고 정천수 대표의 해임으로 그러한 저희들의 부채를 당연히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 포털에 대한 그 시민들의 간절한, 미국 교포들의 간절한 바람을 이어서 저희가 추진해 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진행될 거고요. 대한 언론으로 출발한 저희 열린공감TV는 단순한 대한 언론이 아니고 레거시 언론들과 강력히 맞서 싸울 수 있는 대항 언론으로 성장을 하고, 이 대항 언론을 결국은 다시 시민 포털로 발전시킬 구상들을 차근차근 밟아가겠습니다. 저희를 계속 믿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 잊지 않고 열린공감 옛 채널이 아닌 지금 새로운 임시 채널에서도 저희들을 잊지 않고 저희들과 함께 눈을 마주하고 서로 저희들과 함께 서 계셔 주셔서, 함께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들은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또박또박 앞으로 걸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밤까지 저희 함께 해주셔서. 저 한마디만. 예, 심혁 기자님. 네. 죄송합니다. 저기 저희 그 막내 신입 기자 픽 기자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저랑 같이 외부 취재를 많이 했고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취재팀 여기 있는 4명, 우리 김대율 작가님은 이제 작가팀이시고요. 저희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취재하기도 벅찬데,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걱정도 많이 했고, 지금 세 분은 이제 이사진에 계신 이사진이지만, 네, 사실은 저희가 정 대표하고 통화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90만에 달하는 독자와 저희 13명에 달하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채널에 대한 부분만큼은 지켜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 채널에 대해서 건들 생각은 전혀 없다고 저하고 통화할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저한테 이사진을 교체할 때 새로운 이사로 힘을 실어줄 수 있겠냐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저는 약속을 믿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채널까지 폐쇄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많이 힘든 건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의 요소요소에
전부 다 검사 출신의 검찰공화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 채널 많이 있지만 취재를 기반한 유튜브 채널은 저는 열린공감TV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지금보다 더 아끼고 지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지 하나만 더 드리면은 저희 채널 그 유튜브 검색창에 시민언론 열린공감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금 좌상단에 떠 있는 저 채널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RTV하고 어디죠? 김들 TV에서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구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페이스북도 공식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은 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고,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아쉬워하는 거, 기존에 열린공감TV 채널에 있었던 저희 보도 방송들 모두 백업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저희가 새로운 채널에 다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 저희들 지치지 않게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늦은 밤까지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저희들 네.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